안녕하십니까. 명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만들기 어렵듯 행복을 경험해보지 않은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한 공무원 정재근 TV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대두로 없어질 직업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미래 하기 나름이다. 아무 문제 없다입니다. 유능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안을 논리적으로 잘 분석하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일, 즉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아마 다가올 미래에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능한 공무원으로 퇴출당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인공지능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든다면 주민을 만나고 또 주민과 대화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은 분명 인공지능과 협업해서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겠지요. 아마 어쩌면 이런 공무원들은 미래에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6년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학원 폭력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 첫 회의를 대통령님을 모시고 19층 광화문 서울 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행사의 실무 책임자이고 또 정부 학교폭력 대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사례 발표를 하고 또 정책 지원을 하기로 한 청소년 학원폭력재단 이사장이 행사가 거의 다 시작될 때까지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장관들도 다 들어오고 이제 대통령님만 입장하면 행사가 곧 시작되는데 그때까지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사장님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사무관도 보이지 않고요. 휴대전화가 없는 그 당시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속이 바짝바짝 타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이제 줄줄 흐릅니다. 사실 내무부에 올라와서 밤낮으로 5년간 고생을 하고 이제 곧 다음번 인사 때는 이제 고향으로 금의환영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 행사가 이제 망쳐지면 저는 이제 이게 다 물 건너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런 순간 담당 사무관이 이사장님을 모시고 와서 그 자리로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사무관께 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아니 형님, 선배님, 아니 도대체 어디 간다 말도 없이 이 사람 답답해가지고서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그만두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담당 사무관께서 이제 자초지종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제 공직 생활은 그날 전과 그날 이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급은 저보다 이제 하나 낮지만은 저보다
연배가 높아서 저는 항상 선배님 형님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선배께서 아유, 어제 저녁에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내 아이가 이사장님 아이처럼 학교 폭력 때문에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아들이 왕따를 당해서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말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내가 이사장님 입장이라고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다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대요. 도저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청사 후문에 와서 경호팀들한테 얘기를 하고 혼자 19층 그 회의실까지 이렇게 오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후문으로 내려가서 이사장을 모시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행사는 잘 끝났으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사장님 또 택시를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야, 어떻게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한 사람은 그래도 고시를 합격했는데 기껏 생각하는 것이 앞날의 출세만 생각하고, 이제 곧 고향에 내려가서 국장하고, 그러고 있다가 조금 올라와서 또 더 높이 올라가고, 아니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은 7급 공무원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직급도 나보다 한 단계 낮은데 어떻게 그렇게 주민의 입장이 돼서 역지사지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해서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에 따라서 또 이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참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 이후에 이제 1996년이고 제가 은퇴한 게 2006년이니까 20년 동안 정말 감성행정, 따뜻한 행정,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인문학적 행정, 이런 행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20년 이후로 한번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16년 3월인데요. 이제 광화문 포시즌즈 호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인간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진 않아요. 단지 아자왕이라 그러는 사람이 이제 알파고가 어디에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그대로 따라서 바둑판에 이제 바둑들을 놓는 거죠. 반면 이세돌은 표정이 찡그렸다가 한숨도 쉬었다가 여유로웠다가 또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알파고나 아자왕이 무표정하게 아자왕이 무표정하게 그저 바둑들만 놓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이세돌의 표정에 따라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가 또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대국을 보면서 계속 행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해진 바둑 규칙대로 알파고하고 이세돌은 바둑을 두었고, 이것은 주어진 법령을 집행하는 것, 즉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 행정을 하는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알파고는 주민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자왕만 보입니다. 또 아자왕의 행정은 인간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표정하게 일만 합니다. 만 20년 전에 그 선대가 알파고나 아자왕처럼 당초 정해진 행사 계획대로 19초 행사장에서 기다렸다가 이사장님을 안내했어도 행사는 무리 없이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동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 주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한 후배 공무원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감동을 주는 행정은 알파고처럼 타산적으로 계산하고 아자왕처럼 주어진 규칙대로 집행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세돌처럼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주민에게 보여주는 행정입니다. 인간이어서 인간의 나약함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슴 따뜻한 행정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미래의 직업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행정의 존재 이유가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있다면 주민과 직접 몸과 마음을 맞대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현장행정, 특히 지방행정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공지능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감성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행정을 수행한다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보이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행정은 인공지능이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공감행정, 감성행정, 따뜻한 행정을 할 수만 있다면 알파고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유능한 인공지능이 나와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공무원이 세상을 이끌어갈 우리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지금까지 행복한 공무원 TV 정재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들게 합니다.